작은 마을은 한적했다. 낡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학교와 작은 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나 10살.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학교가 끝나면 늘 사람이 드문 길을 택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보다 바람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가 더 편안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를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개였다. 어릴 적 옆집 개에게 물릴 뻔한 기억 때문인지 그녀는 개만 보면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날도 미나는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인적이 드문 뒷길을 택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질녘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길 위로 미나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고요한 길 위에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동요를 들으며 주위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려 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녀석은 제법 큰 덩치였지만 털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미나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공포가 그녀의 작은 몸을 감쌌다. 게다 도망쳐야 해. 미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발은 미친 듯이 움직였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떠돌이개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놀라운 속도로 미나를 뒤쫓아왔다. 녀석은 미나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미나의 등 뒤에서 느껴졌다. 녀석은 민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 으르렁거리는 대신 간절하게 낑낑거렸다. 가끔은 미나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고 때로는 그녀의 바짓단을 살짝 물어당기기까지 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나를 따라와 위험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녀석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녀석은 계속해서 미나를 쫓았고 미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꺾어가며 도망쳤고 공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녀의 집은 아직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얼마나 달렸을까? 5km, 6km, 거의 8km 가까이 달렸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한 그녀의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미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파트를 향해 달렸다. 녀석은 여전히 그녀의 뒤를 쫓아왔고 녀석의 낑낑거리는 소리는 더욱 간절해졌다. 미나는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하자마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녀석은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서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녀석은 마치 미나가 자신을 버리고 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나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고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는 줄 알았다.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엄마는 미나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했다. 미나는 엄마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영실이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사나운 개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밤 녀석이
왜 그렇게 자신을 쫓아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떠돌이 개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녀석의 눈빛, 그리고 녀석의 간절한 낑낑거림. 그녀는 녀석이 왜 그렇게 자신을 쫓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녀석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는 개에 대한 공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빠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미나가 지나왔던 바로 그 길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대형 트럭이 전복되면서 유조차가 폭발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참변을 당했다고 했다. 사고는 미나가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몇 분 후에 발생했다고 했다. 아빠는 뉴스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미나야, 네가 어제 그 길로 왔었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는 미나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자신을 쫓아왔던 떠돌이 개, 그리고 그 개가 자신을 집까지 쫓아왔던 이유. 그녀는 직감했다. 녀석은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녀석은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려 했던 것이다. 녀석은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미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녀석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녀석은 자신을 쫓아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미나는 녀석에게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녀석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녀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미나는 아빠에게 자신이 어젯밤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떠돌이 개가 자신을 쫓아왔던 이유, 그리고 녀석의 행동이 마치 자신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듯 했다는 것까지. 아빠는 미나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는 미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미나야, 그 개는 너의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가 그 개를 찾아야 해. 그 개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해. 미나는 아빠와 함께 그 떠돌이 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젯밤 미나가 지나왔던 그 길을 다시 찾아갔다. 사고 현장은 여전히 통제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경찰차와 소방차들이 있었다. 미나는 사고 현장 주변을 맴돌며 녀석을 찾았지만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미나는 낙담했다. 녀석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미나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사고 현장 한 구석 잔해더미 옆에 녀석이 앉아 있었다. 녀석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털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 했다. 미나는 녀석에게 달려갔다. 영실아, 영실아. 미나는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녀석은 미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했다. 녀석은 민에게 달려와 녀석의 몸을 미나의 다리에 비볐다. 녀석의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몸에 전해졌다. 그녀는 녀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영실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네가 나를 구하려 했다는 것을 몰랐어. 정말 고마워.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은 미나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와 영실이의 만남은 사고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미나와 영실이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때 영실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잔해더미 쪽을 가리켰다. 녀석은 잔해더미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녀석은 왜 자네 더미에 집착하는 걸까? 녀석은 마치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지시에 따라 자네 더미를 살펴보았다. 자네들은 무겁고 위험했지만 미나는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네들을 치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을 보고 미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곳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가 있었다. 휴대폰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액정은 깨지지 않았다. 미나는 직감했다. 이 휴대폰 안에 어젯밤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영실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녀석은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모든 비극의 증인이자 진실을 향한 미나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였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낡은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 휴대폰 안에 어젯밤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영실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녀석은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모든 비극의 증인이자 진실을 향한 미나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였다. 아빠는 미나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놀라워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니? 설마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영실이가 찾아줬어요. 자네 더미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아빠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상태를 살폈다. 휴대폰은 낡고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액정은 깨지지 않았다. 아빠는 휴대폰을 켜려 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고장난 것 같았다. 미나는 실망했다. 괜찮아 미나야. 전문가에게 맡겨보자. 이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는 미나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휴대폰을 들고 마을에서 가장 큰 전파상으로 향했다. 전파상 주인은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네요. 충전해도 안 켜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미나는 낙담했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미나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래, 포기할 수 없어. 영실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몇 시간 후 전파상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적적으로 휴대폰이 켜졌다는 것이다. 미나는 아빠와 함께 전파상으로 달려갔다. 휴대폰 화면에는 잠금 화면이 떠 있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미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이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확인할 수 없다니. 그때 영실이가 미나의 손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은 휴대폰 화면에 띄워진 숫자 패드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특정 숫자들을 순서대로 가리키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가 가리키는 숫자들을 따라 눌러보았다.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화면이 해제되었다. 미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실이는 어떻게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 녀석은 정말 놀라운 존재였다. 휴대폰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가장 먼저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찍힌 영상 파일을 찾아냈다. 영상 속에는 사고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대형 트럭이 전복되고 유조차가 폭발하는 끔찍한 순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는 모습까지. 미나는 영상을 보며 몸을 떨었다. 영상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유조차를 들이받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상 속 트럭 운전자는 핸들을 놓은 채 쓰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를 기절시킨 듯한 모습이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고를 계획한 것이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트럭 운전자의 시신을 확인하고 트럭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보였다. 승합차의 번호판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지만 미나는 그 번호판을 놓치지 않았다. 미나는 휴대폰 영상을 최 형사에게 전송했다. 최 형사는 영상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꾸리고 어젯밤 사고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최 형사는 미나와 영실이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영실이는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진실을 밝혀낼 핵심 단서였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젯밤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 및 테러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상 속 승합차의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그 차량은 마을의 한 건설 회사 사장인 강창호의 소유로 드러났다. 강창호는 마을의 땅을 사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땅을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형사는 강창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창호는 발뺌하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은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영상 속 남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강창호의 영향력은 마을에서 막강했고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강창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영실이와 함께 강창호의 사무실 주변을 탐문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강창호의 사무실은 마을 외곽 새로 지어진 번듯한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인자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미나는 그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미나의 옆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강창호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나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강창호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영실이는 사무실 뒤편 낡은 창고 건물 쪽으로 미나를 이끌었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영실아, 여기 뭐 있어?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미나는 영실이가 가리킨 창고 옆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미나의 작은 몸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영실아,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내게 알려줘. 영실이는 미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창고 외부에서 영실이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영실이는 환기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영실이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듯한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수상한 장비들이 보였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있었다. 영실이는 그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때 영실이가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철문 안쪽에서 강창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 운전자는 너무나 끈질겼어. 끝까지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빌어먹을 개가 살아남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그 녀석도 처리해야 해.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봤으니까. 강창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미나는 숨을 들이켰다. 강창호가 어젯밤 사고를 계획하고 운전자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영실이가 그 살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영실이가 미나를 쫓아왔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녀석은 민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미나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강창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강창호의 낡은 창고 환기구를 통해 영실이가 보내온 영상과 음성은 미나의 작은 심장에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젯밤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강창호의 고의적인 살인 행위였으며 영실이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녀석이 미나를 쫓아왔던 것이 미나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미나는 영실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미나는 럭키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최 형사에게 알렸다. 최 형사는 미나가 가져온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런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니. 강창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군요. 그리고 저들이 당신의 생명까지 노렸다는 말입니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사님, 영실이가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구해주었어요. 최 형사는 영실이를 바라보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최 형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진지하고 충직했다. 최 형사는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실이는 정말 놀라운 개입니다. 당신과 영실이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창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창호는 여전히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영실이가 확보한 영상과 음성은 강창호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영실이와 함께 최 형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미나는 최 형사를 도와 강창호의 뒤에 있는 더 큰 세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실이의 도움을 받아 강창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분석했다. 강창호는 마을의 땅을 사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했다. 그의 뒤에는 대륙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가 있었다. 대륙건설은 전국적인 규모의 건설 회사였고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기업이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미나는 직감했다. 어젯밤 사고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륙건설이 마을의 땅을 강탈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영실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미나를 쫓아왔던 것이다. 미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형사님, 대륙건설이 강창호의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비리가 대륙건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미나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최 형사에게 보고했다. 최 형사는 대륙건설의 이름에 놀란 듯했다. 대륙건설이라니, 그 회사는 재계에서도
평판이 좋은 기업입니다.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형사님. 제 직감이 말하고 있어요. 강창호는 분명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륙건설의 성장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요. 그들의 공급망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어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은 최 형사를 놀라게 했다. 최 형사는 미나의 분석에 따라 대륙건설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륙건설의 보안은 철저했고 그들은 어떤 외부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대륙건설의 본사를 찾아갔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영실이는 빌딩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한쪽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 낑낑거렸다. 미나는 영실이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영실아, 거기 뭐 있어?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로 지하 주차장 입구를 툭툭 건드렸다. 미나는 영실이의 지시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잠입할 방법을 찾았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미나는 영실이를 풀어주었다. 영실이는 녀석의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주차장 안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수많은 차들 사이를 헤치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영실이는 주차장 가장 안쪽 낡은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창고 문은 철제였고 굳게 잠겨 있었다. 영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창고 문을 살펴보았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영실이가 녀석의 발로 창고 문 아래에 작은 환기구를 긁었다. 미나는 환기구를 살펴보았다. 환기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목걸이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영실아,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미나는 영실이에게 속삭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주차장 구석에 숨어 영실이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영실이는 환기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영실이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수많은 상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상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사이에서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마치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했다. 영실이는 상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은 특히 한쪽 상자 앞에서 멈춰 섰다. 녀석은 그 상자를 킁킁거리더니 녀석의 코로 상자를 툭툭 건드렸다. 미나는 직감했다. 저 상자 안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때 영실이가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상자 안에는 불법적으로 도축된 가축들의 사체들이 가득했다. 시신들은 훼손되어 있었고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다. 미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나의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 도축 사건이 아니었다. 살인 사건이었다. 영실이는 시신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녀석은 마치 그 시신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듯이 행동했다. 미나는 직감했다. 영실이는 이 모든 비극의 증인이자 진실을 향한 미나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대륙건설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도축된 가축들을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는 듯했다. 그들은 어떤 대형 식품 회사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미나는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 대륙건설의 회장 김동현과 그의 오른팔인 박정우가 있음을 확신했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영실이는 미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최영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대륙건설 지하 냉동 창고에 불법 도축된 가축들의 사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체들을 유통하고 있어요. 최 형사는 미나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대륙건설 본사로 향했다. 미나와 영실이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대륙건설 본사에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을 때 거대한 빌딩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최 형사는 영장을 제시하고 지하 냉동 창고로 향했다. 미나와 영실이도 최 형사와 함께 냉동 창고로 들어섰다. 냉동 창고 안에는 여전히 불법 도축된 가축들의 사체들이 가득했다. 경찰은 즉시 시신들을 수습하고 현장을 보존했다.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미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냉동 창고 안에서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물들을 발견했다. 대륙건설의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 내역 위조된 유통 경로 문서, 그리고 대륙건설의 회장 김동현과 그의 오른팔인 박정우가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대륙건설은 불법적으로 가축들을 도축하고 유통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했던 것이다.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는 김동현 회장과 박정우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최 형사는 확보된 증거물들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을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동현 회장이 어젯밤 사고의 진정한 배후임을 확신했다. 강창호는 그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2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검은 그림자가 대륙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하지만 대륙건설은 강력했다. 그들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대륙건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미나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2년 전 아버지를 좌절시켰던 그들의 힘은 여전히 유효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대륙건설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해야 했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최 형사는 미나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영실이가 있고 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미나는 영실이를 바라보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대륙건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륙건설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 잔치를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김동연 회장과 박정훈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나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미나는 만찬 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과 영실이가 확보한 대륙건설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버를 해킹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코딩을 하며 만찬 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 형사는 호텔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만찬회 전날 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최 형사를 만났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진지했다. 형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만찬회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최 형사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미나 양,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형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아버지의 복수, 무고한 희생자들의 정예, 그리고 영실이의 충직함에 보답해야 했다. 그녀는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이는 미나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미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 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대륙건설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어 연 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의 성공적인 경영을 축하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그들의 위선에 찬사를 보낼 터였다. 하지만 미나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것을 폭로할 USB와 소형 송신기가 쥐어져 있었다. 미나는 최 형사와 함께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최 형사는 호텔 외곽에서 경찰 병력을 대기시키고 미나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마쳤다. 미나는 대륙건설의 임직원으로 위장하여 호텔 안으로 잠입할 예정이었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민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영실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잘 부탁해. 미나는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미나의 손에 비비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미나는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연 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고급 옷차림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은 연 회장 중앙에서 고위층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영실이는 미나의 뜻을 알아들은 듯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지나 연 회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연 회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녀석의 목걸이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미나는 녀석의 시점에서 연 회장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미나는 연 회장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호텔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심장부였다. 서버실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미나는 영실이가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다. 서버실 안은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의 복수, 희생자들의 정의, 그리고 영실이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대륙건설의 메인 서버실 안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그때 연 회장에서 김동연 회장의 축사가 시작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김동연 회장의 얼굴 뒤로 대륙건설 지하 냉동창고에 끔찍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불법 도축된 가축들의 사체들 훼손된 시신, 그리고 그 옆에서 영실이가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는 모습. 이어서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 그리고 강창호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불법 폐기물 투기, 불법 도축 및 유통 비자금 조성, 그리고 어젯밤 사고를 계획하고 운전자를 살해한 진실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스크린을 응시했고 곳곳에서 비명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만찬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나는 서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의 정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영실이가 자신에게 희망을 건넨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미나는 영실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때 서버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미나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미나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미나는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애옥이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미나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경호원들이 미나를 바닥에 내던지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영실이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연 회장 내부의 혼란을 틈타 서버실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영실이는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들의 시선을 민에게서 돌렸다. 경호원들은 영실이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미나는 태블릿 PC를 들고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미나 양 괜찮습니까? 최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호텔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증거 확보했어요. 미나는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호텔 내부로 진입하여 만찬 회장을 장악했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는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사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연 회장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미나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미나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영실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언론은 미나와 영실이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작은 소녀와 영웅견의 위대한 용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 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미나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영실이는 국민적인 영웅견이 되어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나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의 억울한 죽음 또한 헛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영실이의 과거. 녀석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그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리고 녀석은 왜 내게 도움을 간청했을까? 미나는 영실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했다. 대륙건설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동연 회장을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미나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사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 김성민 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김성민 씨는 마을의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불법적인 땅 매입 계획에 반대하여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김성민 씨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김성민 씨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김성민 아저씨를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김성민 씨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김성민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김성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김성민 씨의 아내가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김성민 씨의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륙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창호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형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창호와 대륙건설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미나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팔케야 마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대륙건설 창립 7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동연 회장을 비롯한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미나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들이 위장했던 번듯한 사업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젯밤 사고로 희생된 운전자 김성민 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김성민 씨는 마을의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불법적인 땅 매입 계획에 반대하여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대륙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김성민 씨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김성민 씨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단순히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김성민 아저씨를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미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 했다. 김성민 씨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김성민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김성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김성민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김성민 씨의 아내가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김성민 씨의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동연 회장과 박정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륙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강창호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실이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실이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영실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데 능숙했다. 영실이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실이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영실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형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강창호와 대륙건설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미나 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실이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보호소 앞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와 숲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네가 나를 8K 야무나 쫓아왔던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무서워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려 했지.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떠돌이, 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